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여전히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수십 년간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법으로 파스를 붙이고 계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40년 한의학 경험에서 발견한 놀라운 통증 완화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의사 김도원입니다. 30년 차 한의사로 현재 65세이며 동서양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파스를 붙이시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증 완화의 비밀은 혈류 개선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몸의 혈관은 전신을 순환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와 혈관이 지나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부위를 경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혈을 자극하면 해당 부위와 연결된 신체 부위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발가락 아래쪽에 위치한 용천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 허리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앞쪽 중앙부에 있는 태백혈은 비장과 연결되어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픈 부위에 직접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혈관이 풍부하게 지나가는 특정 지점에 파스를 붙이면 그 효과가 전신으로 퍼져나가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발바닥에 어느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용천혈에 집중해 보세요. 용천혈은 발바닥의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신장과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으로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이 신기하게 완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8세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그 이후로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10분 이상 몸을 풀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고, 오래 걸으실 때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디스크와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오셨지만 완전한 통증 해소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 효과만 있어서 늘 힘들게 생활하셨지요. 저희 한의원에서 침과 한약 치료와 함께 추가적인 방법으로 용천혈 파스법을 권해드렸지요. 아픈 곳은 허리인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용천혈의 정확한 위치를 직접 발바닥에 표시해 드리며 매일 저녁 10시 전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할머니께서 조금 실망하셨지만 약 2주 정도 꾸준히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신 후 할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 달 정도 지속하셨을 때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고 지속시간도 짧아져서 일상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침과 한약 치료와 함께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활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고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며 만족해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발목 통증이나 발목을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은 발뒤꿈치 바로 앞쪽
발바닥의 안쪽 가장자리에 있는 태계열의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 혈자리는 발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발목 주변이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정미영 씨는 등산을 즐기시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재발성 발목 염좌로 2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57세의 정 씨는 발목이 불안정해 평지에서도 자주 삐끗거렸고 이로 인해 좋아하던 등산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치료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완전한 회복이 어려웠는데 태계열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시작하신 지 한 달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발목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붓기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편해지셨고 3개월 후에는 가벼운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답니다. 태계열에 파스를 붙일 때는 특히 취침 전에 붙이는 것이 좋은데 수면 중에 발목 주변 인대와 근육이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태계열 파스법과 함께 발목 주변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지요. 맨발로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발목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태계열은 발목 통증뿐 아니라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에도 효과가 있어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께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태계열을 활용한 파스 요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목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경락과 혈류가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파스의 약성분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지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런 혈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치료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밤 10시 전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세요 라고 조언해 드리는데 실제로 효과를 더 크게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목 통증에 효과적인 파스 붙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손목 통증,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에도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을 보면 피부가 얇고 푸른 혈관이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내관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경혈이 있는 자리인데요. 손목 주름에서 손바닥 방향으로 약 3cm 정도 올라간 지점, 두 개의 힘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내관혈은 손목과 팔의 통증뿐만 아니라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이상진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심한 손목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45세의 이 씨는 마우스와 태블릿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오른쪽 손목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셨어요. 물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작업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추가적인 방법으로 내관혈에 파스를 붙이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양쪽 손목 내관혈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도록 했더니 약 10일 정도 지나 아침에 손가락 뻣뻣함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3주 정도 지속하셨을 때는 작업 중 통증도 감소하여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무릎 뒤쪽,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금은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이 위치한 곳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이 중앙 부분이지요. 이 위중혈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 특히 좌골신경통에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손영수 씨는 만성적인 좌골신경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2세의 손 씨는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할 때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내려가는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셨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손 씨에게 위중혈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양쪽 위중혈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는 방식으로요.
약 2주 정도 지나자 앉아 있을 때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덜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속 사용하시면서 점차 일상생활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바닥, 손목 안쪽, 오금은 모두 주요 혈관과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이런 부위에 파스를 붙임으로써 혈류가 개선되고 그 효과가 연결된 신체 부위로 전달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파스를 올바르게 붙이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혈자리에 파스를 붙인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고 말려주세요. 피부에 기름기나 먼지가 있으면 파스의 약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파스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발바닥의 용천혈이나 손목의 내관혈처럼 특정 혈자리에 붙일 때는 너무 큰 파스보다는 해당 부위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스를 적절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세요. 셋째,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취침 전에 붙여서 아침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68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해 보세요. 파스에 포함된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스를 붙이고 심한 가려움이나 붓기, 발적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같은 자리에 연속해서 파스를 붙이는 것은 피하세요.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제 환자 중에 김미경 씨는 처음에 용천혈에 파스를 붙였을 때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담해 보니 파스를 너무 작게 잘라서 정확한 혈자리에 붙이지 못했고, 샤워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붙여서 접착력이 떨어졌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시니 2주 후부터 서서히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인 박재현 씨는 처음에 파스 성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49세의 박 씨에게 저는 약한 자극의 파스를 권해드리고 사용 시간도 처음에는 4시간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조언했습니다. 결국 몸에 맞는 파스와 사용법을 찾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어깨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증 유형별 파스 붙이는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부위를 찾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먼저 목과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파스 부착 위치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목과 어깨 통증이 흔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손목 안쪽의 내관혈과 함께 발바닥의 태충혈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태충혈은 발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이 혈자리는 간 경락과 연결되어 있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이지연 씨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38세의 이 씨에게 태충혈과 내관혈에 파스를 번갈아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약 3주 정도 꾸준히 하신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뻣뻣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작업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도 함께 병행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셨을 거예요. 정상훈 씨 42세는 잦은 긴장성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셨는데 취침 전 태양혈과 합곡혈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함께 신경 쓰셨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파스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신문혈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신문혈은 발 뒤꿈치의 안쪽 부분, 발바닥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이 혈자리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면 심신의 안정을 찾고 더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경혈 자극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증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문 조절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는 특정 신경 경로를 자극함으로써 통증 신호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파스의 약성분과 온열 자극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스 요법은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질환이나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파스 요법은 그런 정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파스 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보완 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 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파스의 약성분이 몸 전체로 잘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같은 적절한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파스 요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기상 후나 저녁 취침 전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 등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파스 요법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심리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 요법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찾는 노력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스는 얼마나 자주 붙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2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위에 매일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더 자주 사용하고 통증이 줄어들면 점차 사용 빈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와 다른 통증 치료법을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파스는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요법 등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국소, 도포제와 동시에 같은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파스 요법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어르신들께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아진 경우가 많으니 자극이 적은 파스를 선택하고 붙이는 시간을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피부 상태를 확인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통증 완화를 위한 발바닥 파스 요법은 혈류 개선을 통해 전신 효과를 내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용천혈은 허리 통증에, 태백혈은 무릎 통증에 효과적이며 촉삼리와 양릉천도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파스는 깨끗한 피부에 적절한 크기로 잘라 붙이고 68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민감도에 따라 사용 시간과 빈도를 조절하며 23일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파스 요법은 보조적 치료법으로 전문의 진료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치료법이든 하루 이틀 시도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파스 요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